안녕하세요. 서울 S치과 최승원 원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임플란트 뼈 이식이 꼭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임플란트를 심다 보면 다양한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정말 잘 아문 곳에다가 진짜 잇몸을 열 필요도 없이 그냥 임플란트만 쏙 넣으면 되는, 수술 시간도 길어야 5분 이내면 끝낼 수 있는 케이스가 있는 반면에, 광범위한 뼈 이식이 필요해서 1시간 이상을 수술을 해야 되는 케이스도 있고, 난이도가 이제 굉장히 다양한데요. 예전에 동영상에서 뼈 이식 관련해서 발치한 부위에, 발치와에는, 와는 움푹 파인 곳을 뜻하는 한자어인데요. 이를 빼게 되면 치아 뿌리가 있던 자리가 움푹 자국이 남잖아요. 이런 부분을 이제 발치와라고 표현을 하는데, 발치와는 뼈를 만들려는 포텐셜이, 잠재성이 엄청나기 때문에 가만히 놔둬도 자연스럽게 아문다. 그래서 굳이 발치와의 뼈 이식이 필요하진 않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사진에서 제가 표시하는 이 하얀 거는 예전에 씌우느라고 치료를 했던 게 엑스레이에서 하얗게 보이는 거고, 뿌리 주변으로 뭔가 뿌리의 흡수가 있고 아마 뿌리가 쪼개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두 개의 뿌리가 있는데 한쪽 뿌리 주변으로 이와 같이 뼈가 이렇게 녹아있는 상태로 오셨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엑스레이에서 봐도 뿌리의 형태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발치를 하고 기다리느냐, 혹은 발치를 하고 그날 바로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하느냐, 이거는 정답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발치를 하고 무조건 기다리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그 메리트가 있는데 굳이 이걸 왜 기다리느냐 하고 즉시 식립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안전하게 할 수 있다면 즉시 식립을 많이 추진하는 편이고요. 이게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기다렸다가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기다려야 된다, 혹은 무조건 즉시 식립해야 된다, 이렇게 양단에 치우치는 치과 의사는 거의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어떤 하나의 케이스가 있을 때 이 정도면 나는 기다린다, 이 정도면 나는 바로 심는다, 예를 들어 이렇게 스펙트럼이 있을 때 여기는 완전히 무조건 모든 케이스를 다 기다려야 된다는 주의, 웬만하면 다 즉시 식립을 해야 된다는 주의가 있을 때, 케이스가 예를 들어 그 중간에 있는 케이스들도 있을 거고, 조금 더 뼈가 많은 케이스, 조금 더 뼈가 없는 케이스가 있을 때, 이런 상황에서 판단을, 뼈가 없는 케이스에서도 누군가는 이 정도면 즉시 식립할 수 있지 라고 이야기하는 치과 의사도 있고, 뼈가 이 정도 있는데도 누군가는 여기서도 기다려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치과 의사도 있고,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치아가 상실했을 때 기계적으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임플란트 치료는 치과 의사 입장에서는 상실된 치아를 회복해서 저작이라는 것은 음식물 씹는 기능을 이야기하는데, 씹을 수 있게끔 만들고, 비어있으면 심미적으로 보기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보기 좋게 해드리고, 다시 원래 자연 치아가 있을 때처럼 기능과 그 외형을 회복해주는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쪽에 극단이건 이쪽에 극단이건 결국에는 환자가 이를 상실했을 때 그거를 최대한 자연치아와 가깝게 회복시켜주려 노력하는 차원에서 그런 동일한 결과를 지향하고 있는 상태에서, 단지 이제 방법의 차이가 있지만 고통이나 일부러 이런 걸 주고 싶은 사람은 절대 없거든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저마다의 경험과 저마다의 자기의 실력, 술기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결국 궁극의 이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CT를 봤을 때 하치주 신경까지 거리가 충분히 이 밑에 존재하고 있었고, 일반적으로 교과서에서는 중요한 이런 해부학적 구조물에서 4mm 정도를 기준으로 삼거든요. 4mm 정도의 뼈가 있으면 임플란트를 충분히 고정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즉시 식립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경우는 거의 6mm 이상의 뼈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뼈가 없었지만 즉시 식립을 하고 치료 기간을 단축시켜 보고자 했던 케이스입니다. 임플란트를 심고, 신경은 지금 여기 이렇게 밑으로 지나가고 있고요. 신경까지 거리가 충분히 떨어져 있고,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주변에 이렇게 움푹 들어있는 발치와의 성상이 보이시죠? 약간 어둡게 되어 있는데, 이 케이스는 뼈 이식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보철을 완성했는데, 이분이 4월 달에 수술을 하셨었고 7월 달에 이를 꼈어요. 물론 중간에 임시치아도 넣고 적응하는 시간도 드리고 했는데, 어쨌거나 완성한 건 7월 달이었는데, 그때도 임플란트 주변에 이제 뼈가 발치와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들은 보이시죠? 하지만 발치와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됩니다.
1년 후에 체크하면서 찍었던 사진의 모습인데요. 임플란트 주변으로 뼈가 이렇게 잘 아물어 있고 안정적으로 하얗게 뼈가 잘 붙어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발치직식 식립은 일단은 장점이 수술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다는 장점이 첫 번째겠죠. 마취하고 그날 이를 빼고 바로 심으면 되니까. 통상적으로 제 경험에 의하면 발치직식 식립은 예를 들어 치아 하나를 수복한다라고 했을 때 이를 빼는 시간이 총 걸리는 수술 시간이 10이라고 하면 보통 이를 빼는데 한 7 정도의 시간을 쓰고요. 임플란트를 심는 데는 3 정도의 시간만 쓰거든요. 쉽게 말하면 10분 동안 수술을 했다. 그럼 7분 동안 이를 빼고 임플란트 심는 데는 3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발치직식 식립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뼈가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치주염이 많이 진행돼서 뼈가 다 녹아서 흔들흔들하는 케이스에서는 잘 하기가 어렵고 이가 많이 썩거나 뿌리가 끊어졌거나 이렇게 치아 자체가 상했을 때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는 대부분 치아가 이제 신경치료가 되어 있는 상태가 많고 신경치료한 치아는 경험상 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뼈가 늘러붙어 있어가지고 잘 안 나오거든요. 이 빼는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심는 데는 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치료 기간을 확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빼고 뼈가 차려면 최소한 3개월에서 4개월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임플란트를 심고 두세 달 또 기다려야 되죠. 그러면 짧게는 5개월, 길게는 7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 케이스는 3개월 동안 다 치료가 마무리됐던 케이스예요. 그러면은 시간을 거의 절반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하지만 단점은 발치와에다가 임플란트를 심는 거기 때문에 평평한 뼈에다 심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임플란트 방향을 잡거나 이런 데 조금 애로가 있을 수는 있는데 요즘에는 뭐 가이드가 잘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단점이 될 수가 있고 뭐 해부학적 구조를 잘못 건드리거나 이럴 가능성이 완전히 아문 상태보다는 발치 즉시 식립을 하는 경우가 더 뭐 확률을 따지면 더 위험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다 고려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괜찮은 치료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 입안의 사진을 보면서 엑스레이에서 보여드렸던 것들을 한번 짚어볼게요. 상했던 치아가 이 치아인데요. 뺨 쪽으로 고름같이 부어있는 모습도 볼 수 있고 뿌리 자체가 반 정도가 끊어져서 안에 염증이 진행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염증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옆에서 바라본 사진인데 옆에서 보면 노랗게 고름 같은 것도 있고 상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발치한 치아의 모습인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쪽 뿌리보다는 여기가 짧고 안쪽으로 이런 것들은 다 염증 조직이고요. 뿌리가 다 끊어져 있고 심지어는 신경치료한 거터포처 콘이라고 하는데 신경치료한 재료가 빠져나올 만큼 뿌리가 다 녹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결정적으로 뿌리에 이렇게 금이 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발치하고 심어놓은 상태의 모습입니다. 이쪽이 뒤쪽에 뿌리가 있던 자리고 여기가 앞쪽 뿌리가 있던 자리인데 뒤쪽은 그래도 뺨 쪽으로 뼈가 어느 정도 높이가 유지되고 있는 반면에 여기는 이렇게 푹 꺼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뼈가 다 녹아서. 여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가만히 놔둬도 뼈가 잘 차겠지만 이쪽은 뼈가 다 내려가 있었기 때문에 임플란트 나사도 노출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그냥 덮었을 때 잇몸이 이곳까지 자라 들어와 가지고 치유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벽이 하나 사라진 상황에서는 여기를 막아주는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어쩔 수 없이 뼈의 이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심는다. 발치와에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에 어지간해서는 뼈 이식을 잘 하지는 않는데 이와 같이 부득이하게 뼈 이식을 하게 되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치과에서 뼈 이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꼭 이건 해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예를 들면은 여기에 벽이 다 있는데 이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뼈가루를 슬쩍 넣는다. 뭐 그런 것들은 굳이 뼈 이식을 안 해도 되는 케이스여서 안 해도 되지만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 이해가 좀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뼈 이식을 하는 걸 보면 이거는 이제 자기 뼈예요. 드릴링을 하면서 나온 뼈들을 우리가 땅 파면 흙 나오잖아요.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구멍을 내다 보면 뼈가 나오거든요. 고속으로 드릴링해서 물로 다 씻겨 내려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단계에서 저속으로 드릴링을 하면서 뼈를 모아서 나사 노출된 부분을 덮어주고요. 그 다음에 흡수가 되지 않는 뼈 이식제를 넣어서 이와 같이 볼륨을 좀 보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는 벽이 없어졌던 케이스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차단막도 같이 사용을 했었어요. 그리고 수술이 끝나고 이렇게 꼬매놓은 사진이고요. 이제 잇몸이 다 아물고 2달 반 정도 기다렸다가 이런 거를 연결을 하고 본을 떴습니다. 예전에는 인상제라고 본 뜨는 재료를 이용해서
본을 많이 떴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스캐너가 많이 좋아져서 저희 치과에서는 스캐너를 이용해서 본을 뜨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캔할 때 임플란트의 위치 정보를 밖에서 간접적으로 컴퓨터상에서 붙이기 위해서 연결하는 스캔 바디라는 재료를 여기다 연결을 해 놓은 거고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한쪽은 D컷이 되어 있고 이제 스캔 바디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연결해서 이제 본을 떴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스캔을 해서 맞춤형 지대줄을 연결을 하고 임플란트 크라운을 넣어서 완성을 한 상태입니다. 옆에서 바라보면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요. 잇몸 라인도 잘 잡혀 있고 잇몸도 잘 아물고 아까 엑스레이에서 보셨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뼈도 잘 안정적으로 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오래 쓰실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발치 즉시 케이스에서도 뼈 이식을 하는 경우를 보여드렸어요. 뼈 이식이라는 것이 부정적이 됐는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답답하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치과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 이와 같이 뼈 이식을 하고 특히 앞니 부분은 뼈 이식이 거의 대부분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뼈가 좀 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볼륨도 유지해야 되고 잇몸 모양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앞니는 뼈 이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어금니 같은 경우도 뼈가 없으면 당연히 뼈를 넣어야죠. 뼈를 넣어서 임플란트 주변으로 뼈를 감싸고 오랫동안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게 이제 최선의 치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절대라는 건 없고 또 뼈 이식을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일부러 뼈 이식을 하겠다고 나서는 치과도 없고 치료 비용이 9만 원으로 끝나는 치과는 빼고요. 어쨌거나 대부분의 치과는 다 선량한 치과 의사들이 많다고 저도 항상 그렇게 알고 제 주변의 동료들을 보면 다 그렇게 환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선의의 진료를 하는 치과 의사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너무 막 치과에 대해서 불신을 갖지 말고 좋은 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서울 S치과 최승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